미국의 정치 이야기, 미 대선 소식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의 대표 테렌스 박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네, 어제 드디어 그 해리스 부통령이 CNN 방송과 공식 인터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월드 민주당 부통령 후보 그 캠페인 버스를 타면서 캠페인 운동을 하다가 CNN 인터뷰 장소에 도착을 하고 또 그 캠페인의 왕성한 운동을 보이는 뜻으로 캠페인 버스 뒤를 배경으로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CNN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먼저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의 포기 결정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었답니다. 어린 조카들과 함께 가족들과 팬케이크도 먹고 퍼즐 놀이도 하고 여유로운 일요일을 보내고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에 대통령께서 전화가 왜 왔는가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받아봤더니 그 재선 포기 결정을 알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였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Are you sure? 진심이세요? 라고 물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Yes, I made up my mind.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그 CNN 인터뷰 아나운서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지를 그 자리에서 요청했느냐라는 질문에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는 당연하였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에 떠오른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었다고 하면서 우리 역사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훌륭한 업적을 기억할 것이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성취되었던 일들을 열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날 인터뷰는 시종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진행자는 국경 문제 등 껄끄러운 질문을 하긴 했으나 집요하게 추궁하기보다는 해리스 후보에 설명할 기회를 주는 듯한 모습이었었고 월츠 부통령 후보는 자신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수락 연설을 할 때에 학습 장애를 안고 있는 아들 가스가 That's my dad. 저 사람이 내 아빠라며 울먹인 이 장면을 볼 때에 뜨거운 그 아빠로서의 감정이 복받치는 순간이었다라면서 그날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자기는 25년 동안 나라를 위해 국방에 봉사하고 있으면서 대외적인 부통령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있다 이렇게 운을 띄었습니다. 이어서 해리스 대통령 후보에게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제일 첫 번째로 뭐를 할 것이냐라고 묻자 첫째는 중산층의 숨통을 틔워주겠다. 숨을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산층의 스몰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융자를 보강하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출 것이며 중산층의 그 산모에게 그 가정에게 아이를 낳으면은 2,000불의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산모와 가정에 도움을 주면서 모든 중산층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중산층을 겨냥하듯 중산층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어서 CNN 아나운서가 그런데 트럼프 집권 당시 때엔 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쌌고 집값도 쌌고 모든 것들이 안정 상태였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해리스 후보는 사실 그렇다. 그런데 그가 4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행정정책의 실책으로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경제가 엉망이 된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참 너무나 답답하고 보링한 지루한 인터뷰였었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미국의 재건을 위해서 지금 발전적인 면에 대해서 발전을 해야 될 이 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 에너지 비용을 빠르게 줄이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에너지 생산, 발전과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 것이다. 취임날 나는 첫째로 새 시추를 뚫어가지고 새 그 지하 자원의 가스와 석유를 발굴해낼 것이고 새로운 정유소, 새로운 발전소, 새로운 원자로를 발굴하고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한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해 아무도 그들을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미시간주와 전국의 그 치명적인 불법 이민자의 성역도시 Sanctuary City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델러웨어 해변 별장의 체류적인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통령께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와서 백악관으로 가야 되는데 왜 델러웨어 가가지고 해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자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시진핑이 해변에서 하루 종일 잔다고 생각하십니까? 곳곳에 핵무기를 뒤틀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게 많이 잔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비양되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첫날서부터 우리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잠을 줄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재건에 다시 동참하기를 원하는 발언을 어저께 역설을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지금 정책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후보는 중산층을 겨냥을 하면서 중산층의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한 중산층을 재건을 하는 것이 미국이 재건을 하는 것이라는 대로 포커스를 두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에너지 생산과 발전 그리고 이런 에너지 생산과 발전을 통해서 중산층에 도움을 주고 나라가 재건이 되고 그리고 강력하고 지혜롭게 핵무기 업계를 내세우면서 대선은 66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전화로 대선 소식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